리프팅을 받다가 안 받으면 더 처진다고 해서 300샷과 600샷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보톡스를 맞고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실 원인이 이거예요. 부족한 거. 돈 다 버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텐텐의 정한미입니다. 지난번에 화장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그런 댓글 Q&A 편을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시술들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셨던 그런 댓글들을 또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프팅을 꾸준히 받다가 안 받게 되면 급 노화가 오나요? 리프팅을 받다가 안 받으면 더 처진다고 해서 저는 아예 안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냐면 내가 받은 리프팅 시술의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프팅 시술을 받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처졌네? 아, 이거 효과 없구나. 아니면 받기 전보다 더 늙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게 왜냐면 리프팅을 받고 나서 그 효과가 1년, 2년, 3년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이후에도 우리 피부는 야금야금 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프팅을 하고 더 처졌다. 이게 아니라 그거라도 안 했으면 더 가속 노화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과에서 하는 기계로 하는 리프팅들은 막 세월을 10년, 20년 거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모습에서 좀 천천히 늙으려고 그렇게 하는 시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이런 오해가 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꾸준한 치료랑 또 꾸준한 나의 집에서의 케어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음은 울세라 받고 나서 얼굴이 부었어요. 송지효 씨처럼. 근데 친구들은 안 부었던데 이거 부작용인가요? 아니면 부으면 더 효과가 좋나요? 이런 거 울세라고 나서 붓는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시술 후에 붓는 거는 굉장히 흔해요. 사실 거의 다 붓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술을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샷수를 했는데 개인마다 이게 얼마나 붓는지가 굉장히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약간 부었나? 이 정도인데 어떤 분은 진짜 퉁퉁 붓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라면 먹고 잤는데 자다 일어나면 붓기가 다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또 붓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런 붓기는 보통 한 3일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다 빠집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음은 보톡스. 보톡스 내성이 생기면 맞았던 부위만 내성이 생기나요? 그리고 스킨 보톡스도 효과가 없나요? 네, 내성이 생기면 거기만 내성이 생기냐? 아니에요. 내성이 생기면 어딜 맞아도 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킨 보톡스도 효과가 없고 종아리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내성이라는 게 그 밖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항체를 만들어서 역할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항체는 우리 피를 타고 몸 전신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보톡스에 내성이 생기면 어딜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도 마찬가지도 스킨 보톡스도 피부층에 얕게 놓는다는 방법이 다른 거지 쓰는 거는 보톡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습니다.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다음은 또 내성 얘기네요. 국산 보톡스 맞고 내성 생겨서 독일산으로 바꿨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내성이 생기면 보톡스 말고 다른 시술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보톡스 내성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게 엄청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내성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실 원인이 이거예요. 용량이 부족한 거. 그 경우에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리터치를 좀 해주거나 충분한 용량을 놔주면 다시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만약에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내성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톡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톡스가 아닌 다른 안티에이징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보톡스처럼 그렇게 가성비가 좋고 효과 좋은 시술이 나한테는 효과가 없는 거니까.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라고 하면 보툴리늄 톡신도 타입이 2개가 있거든요. 타입 A, B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런 그 종류는 다 타입 A여서 타입 B를 쓰면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타입 B가 유통이 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내성이 생겼다고 하면 사실은 기다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성이 안 생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시술 간격을 좀 지켜주셔야 되고 너무 자주 받는 게 안 좋아요. 또 뭐 요즘에는 뭐 좀 내성을 줄여주는 보톡스들, 뭐 제오민이나 코어톡스 같은 그런 제품들이 또 잘 나와 있어서 정말 내성이 나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 혹은 내성이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제품을 골라서 좀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은 써마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리프팅들, 뭐 300샷과 600샷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처음이라 맛보기로 최소만 해보고 싶은데 뭐 600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려요. 몇 샷 해야 되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리프팅 장비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또 사람 얼굴 크기나 뭐 처짐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써마지 뭐 이런 고주파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 써마지는 뭐였죠? 피부에다가 진피층에 열을 주려고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라면 물 끓일 때 요만한 물을 3분 동안 끓이면 물이 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물을 끓일 때 3분 동안 쭉 끓인 거랑 똑같은 물에다가 똑같은 뭐 가스레인지인데 1분 끓이고 좀 쉬었다가 1분 끓이고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물이 끓일까요? 안 끓죠. 분명히 우리는 똑같은 에너지를 똑같은 시간 동안 줬는데 결과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거랑 저는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논문이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샷수를 나눠서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주고 재생을 잘 시켜주는 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600샷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외국에서는 600샷보다 900샷이 훨씬 더 선호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설은 아닙니다. 다음은 리프팅 시술 후에 케어를 안 하면 더 늙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술 후에 케어는 어떤 걸 위주로 해야 될까요?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 제일 중요해요. 하고 나서 햇빛 안 가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돈 다 버리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도 진짜 강조해 드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안티에이징 시술의 효과를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바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비타민C, 레티놀, 레티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또 비타민을 먹는 거 항산화에 도움이 되니까 해주시면 좋죠. 선생님, 저는 얼굴에 살이 없는데 써마지를 받아도 될까요? 볼페임이 생길까봐 리프팅 시술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리프팅을 어떤 걸 하면 좋은가 설명을 해드릴 때 좀 쉽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얼굴에 살이 많으면 어떤 거, 살이 없으면 어떤 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얼굴에 별로 살이 없거나 혹은 이미 광대 밑에 볼꺼짐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리프팅 시술을 하고 나서 볼페임 증상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술들을 절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이걸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살이 없는 피부라고 해도 고민 부위가 이런 턱라인 처짐이나 혹은 팔자주름 부위 처짐이라고 하면, 이런 부위에다가 집중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시술을 하면 충분히 시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맞춤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문제에 집중을 해서 그것만 공략을 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는 얼굴에 살이 없어서 피부가 처졌지만 리프팅을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피부과 가셔서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다음도 보톡스. 팔자주름에 보톡스 맞으면 효과가 없나요? 네, 팔자주름은 보톡스로 안 펴집니다. 만약에 이제 팔자에 굉장히 얇은 자갈자갈한 주름이다, 뭐 이러면 스킨 보톡스를 살짝 놓을 수는 있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깊은 팔자주름, 이거는 보톡스로 안 펴져요. 보톡스는 주름을 펴는 거죠. 근데 그 주름이 근육이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을 보톡스가 펴주는 건데, 팔자주름은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거든요, 원인이. 첫 번째는 꺼짐, 이거 깊어져서. 두 번째는 처짐, 이렇게 있는 살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꺼져서 팔자가 깊어지신 분들은 필러, 스컬트라, 뭐 주베르 볼륨 이런 걸로 좀 채워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 볼살이 처짐으로 인해서 생긴 팔자주름은 처진 걸 해결해줘야 되는 거죠. 울세라, 슈링크, 뭐 실리프팅 이런 걸로 처진 걸 올려줘야 팔자가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팔자주름은 보톡스로는 못 편다. 다음은, 저는 시력이 너무 나빠서 항상 눈을 찡그리고 인상 쓰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미간주름이 굉장히 깊은 편인데요. 지금 50대 중후반인데 이제라도 보톡스를 맞아야 될까요? 그쵸. 이 뭐 미간이나 이마주름이 굉장히 깊어서 아예 내가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는데도 이미 이렇게 골이 생겨서 가만히 있을 때도 주름이 잡혀 있다, 이런 고정주름은 보톡스로 안 펴져요. 그러면 보톡스가 소용이 없냐? 그렇진 않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오셔도 맞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